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불면증 겪는 타블로의 노래, 내가 할 일 뭐가 있어? 벌어야 할 돈 말고는 뭐가 있었는데, 이 노래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내가 해야 할 일 뭐가 있어? 돈 버는 것 말고 뭐가 있어? 이런 가사는 보면 야, 이 진짜 이 노래 부르는 가수 완전히 진짜 살맛 없는 그런 심리 상태구나 라는 게 확 들어주는데, 이 노래를 모르는데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왔어요. 여러분, 그 사연 한번 저하고 같이 들어보면서, 타블로, 제가 기억하기는 옛날에 타진요 이래가지고 타블로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하는 이걸로 가지고 난리가 났던 그 가수 아닌가 싶은데요. 이 친구 그때 스탠포드를 졸업하고, 제가 듣기로는 스탠포드를 3년 만에 졸업하고 뭐 영문학 석사도 받았다 라는 이야기 그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야, 진짜 그게 한 10년 전인 거. 저도 그래서 그거를 타진요를 진실을 밝히라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뭔지, MBC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은 대체 무슨 심리로 이 타블로가 스탠포드에 졸업을 못했다, 그게 가짜다 이렇게 하는지 그 사람들의 심리를 좀 분석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황상민도 탈탈 털릴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제가 겪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타블로 이 친구에 대한 사연이 나왔네요. 여러분, 한번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보입시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최근 우연히 에픽하이의 빈차 노래를 들었는데요. 에픽하이, 타블로하고 에픽하이가 무슨 관계가 있죠? 네, 이 곡은 2017년도에 나온 곡으로 아이디얼리스트인 타블로 씨가 리얼리스트로 살고자 애쓰며 무기력하고 애타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에픽하이는 타블로가 속해 있는 그룹 이름이 에픽하이군요. 그렇군요. 전 타블로라는 친구가 혼자 나와서 노래 부른 줄 알았더니 이 에픽하이도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는 그런 아이돌 그룹이군요.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참 대중문화에 되게 무지하다 보니까. 그건 그렇고, 타블로 씨가 아이디얼리스트라고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생각을 했군요. 그런데 리얼리스트로 살고자 애쓰며 무기력하게 애타는 마음을 표현했다는데, 갈 길이 먼데 빈차가 평범해지는 게 두려워서 꾸던 꿈, 이젠 평범한 게 부럽군. 해산적인 이 세상에 들이미는 손 잡기 싫지만 빈손대는 게 더 겁이 나. 한때 나도 꿈이라는 게 있었는데 오늘 밤은 잠들기도 어렵네. 넓은 세상 내 자리로 나 내가 해야 할 일, 벌어야 할 돈 말고도 뭐가 있었는데, 내가 가야 할 길, 나에게도 꿈 같은 게 뭐가 있었는데. 빈차, 마음을 비운 게 아니라 차가 비었다 이거네요. 그 말 맞죠 혹시? 무거운 다리를 질질 끌며 집까지 걸어가지만 집은 너무나 멀리에 있고 하늘은 곧 비가 올 것 같아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지나가는 차들에는 나를 위한 빈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진짜 섭섭한. 저 같은 나이 또래 이 사람들은요, 이런 거를 보면 그 옛날에 설경구 씨가 노는 그 박하사탕 이런 영화를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돌아가고 싶다 이러면서 그 달려오는 열차에 그냥 그 인생을 끝내는, 이게 이제 아이디얼리스트로 한 세상 살다가 도저히 이 리얼리스트로 자기가 변신을 했거나 자기가 사는 게 진짜 대체 무슨 의미로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영화로 드러냈는데, 에픽하이의 빈차라는 노래
가사가 이렇다는 말인가 보네요. 무거운 다리를 질질 끌며 집까지 걸어가지만 집은 너무나 멀리 있고 하늘은 곧 비가 올 것 같아 먹구름이 몰렸는데, 이 옛날 시에도 그런 거 있어요. 방랑신, 김삿갓 뭐 이런 시 보면 갈 길은 멀고 벌써 저 서쪽 하늘에 어둠이 몰려오건만 내가 오늘은 어느 집에 가서 이 잠자리를 할까, 뭐 이런 거. 세상 그냥 다 만사 다 있고 이제 내가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사는 이런 거죠. 타블로가 요즘 노래 보면 리얼리스트 됐어요. 타블로 M자 같은데, 오이, 이 댓글 다시는 분 진짜 잘 아시네요. 타블로가 M자 이 친구가 세상에 험한 꼴을 당하고 나서 완전히 리얼리스트로 변신해 사는 그 상황인데, 사연 보내주신 분이나 댓글 보내주신 분이나 이미 다 그걸 알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내가 해야 할 일, 벌어야 할 돈 말고는 뭐가 있었는데, 나에게도 꿈 같은 뭐가 있었는데 라며 자신의 잃어버린 아이디얼리스트다운 모습에 회상을 하며 끝맺는 노래 가사였어요. 타블로가 M자였으면 사실 옛날에 타진녀 이 사태 나고 난리칠 때 마치 종현처럼 자살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어쨌든 타블로는 처음에 아마 그 사태가 나고 할 때는 아이디얼리스트로서 상당히 잘 나가던 가수였던 것 같은데, 자신의 잃어버린 아이디얼리스트다운 모습에 대한 회상을 하며 끝맺는 노래 가사였어요.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타블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같네요. 저는 문득 과거에 타블로 씨 인터뷰가 떠올라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2020년 4월 더 하버드 애드보케이터의 인터뷰에서 타블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하버드 애드보케이터라는 거는 뭐 하버드에서 나오는 잡지 같은데, 애드보케이트는 뭔가 억울한데 자기 주장을 하거나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코너지 않나, 아니면 그런 잡지 뭐 그런 내용이겠네요. 네, 그래서요 타블로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제가 수용하는 한 가지는 제 정체성이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고 또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음악을 꽤 오랫동안 해왔어요. 17년 동안 음악 작업을 하면서 그만큼 앨범도 많이 발매됐죠. 최근에 팟캐스트를 통해 에픽 하이의 음악에 대한 에피소드를 했는데, 그때 초기 앨범으로 돌아가서 다시 들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1집부터 지금까지 제 앨범이 저희 정체성과 자기의 진화, 본인의 삶의 이볼루션이 어떻게 기록되어 왔고 또 이런 것들이 뭔가 새로운 뭔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와! 이 타블로 이 친구가 진짜 똑똑하네요. 자기의 앨범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 자기의 정체성이 어떻게 확산 발전되어 왔는가를, 또 그리고 앞으로 뭔가 새로운 거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 아이디얼리스트 삶을 상당히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에픽하이의 지금 노래 가사는 완전히 세상을 허탈해서 내가 뭐하고 사냐, 이제 돈이나 벌지, 돈 버는 거 외에 뭐가 있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본인을 자책하고 자학하는 수준에서 허탈감, 그리고 마음 비워야지 하면서 스스로를 그냥 모든 것을 던져버린 이런 마음을 노래를 했다면 이 노래가 인기 있을 가능성은 조금도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또 타블로 팬들한테 요거도 먹으려나? 아니에요. 타블로 씨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진화하고 발전하는가, 새로운 정체성으로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런 거를 본인의 노래로서 표현을 해야지. 지금 완전 당나라 폐산병이나 할 수 있는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는, 아무리 각자 도생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타블로 씨가 이 불러야 될 노래 가사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네, 어쨌든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참
너무 핵심되는 내용을 잘 지적해서 사연을 보냈네요. 저는 문득 타블로 씨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몰라 방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너무 잘 봤네요. 그렇죠. 아니, 어떤 아이디얼리스트가 내가 해야 할 일, 벌어야 할 돈 빨고는 뭐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거는 지 인생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고 자기는 아무런 열정을 보여줄 게 없고 돈만 벌어야지, 돈 버는 게 세상이야 하는 돈기심이 됐다는 거. 돈벼락 맞아가지고 죽을 일밖에 없다는 이런 마음을 표현하면요, 돈벼락은 못 받고 진짜 벼락 맞고 죽을 그 안타까운 상황인데, 진짜 너무 안타깝네요. 타블로 씨는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의 불면증에 대한 고통을 여러 차례 토로하였는데요. 아이고, 이분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혼란스럽고 힘들었다라는 것까지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타블로의 불면증에 대해서는 타블로 씨가 지난 이 타진녀 사태 이후로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였고 자기가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또 자기의 새로운 정체성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방송이 됐을 텐데, 에픽하이 멤버인 미스라 역시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하며 두 사람은 공황장애와 불면증 환자들을 위로하는 앨범으로 1919년에 Sleepless in 땡이라는 앨범을 발표하였어요. Sleepless in 땡인데 거기에 대한 앨범을, 공황장애와 불면증 환자를 위로하는 앨범, 과연 그 내용이 뭘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발표한 곡들은 뭐랄까, 여전히 좋긴 하지만 여전히 보여주었던 에픽하이만의 통통 튀는 색깔과 감성은 더 이상 없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런데 에픽하이만의 통통 튀는 색깔과 감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사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대중음악은 저 완전히 쟁쟁 모르거든요. 진짜 몰라요. 그런데 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 에픽하이라는 이름을 보면 에픽이 이 정상, 꼭지점 정상이거든요. 하이, 정상 위의 정상. 정정상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럼 비정상이라는 건데, 비정상을 나타내는 톡톡 튀는 색깔과 감성은 어떤 노래로 나타났을까? Sleepless in Paradise? 아니면 Sleepless in Hell? 어떤 걸까요? 예, 지옥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일까요? 아니면 천국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일까요? 아니면 시애틀에서의 잠 못 이루는 밤일까요? 타진녀는 스탠포드를 나왔으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잠 못 이루는 밤, 샌프란시스코, 이런 노래를 그러면 지금 Sleepless in 땡이라는 앨범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게 이제 시대적으로 참 감수성에 있어서 제발 부르지 말라고요. 아니, 그래도 제가 오래간만에 이런 데서, 그럼요, 좀 박사님 오랜만에 노래 불렀으면 너무 좋아요, 방송이 좀 새롭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셔야지. 제발 박사님의 노래를 듣니 제가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면서 수련을 하겠습니다, 이런 지금 피드백을 주면 저 같은 사람 어떻게 살라고요. 예, 참 제가 지금 이 에픽하이 멤버들 이야기, 타블로 씨 이야기, 사연 보니까 가까운 마음밖에 없네요. 그런데 타블로 씨가 불면증 20년 차로 새벽 4시까지 못 잘 때가 되게 많다고 하는데, 최근 찐경구라는 프로그램에서 정신과 의사가 출연하는 불면증 캠프 코너에 출연했대요. 찐경구에서 정신과 의사가 출연하는 불면증 캠프 어떻게 됐나요? 호기심 많은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고안됐다는 해파리 숙면법에 도전하다가 전쟁할 때 이런 걸 만들 시간이 있었어요? 라고 물으며 잠들지 못했답니다. 오, 역시 다진여 아이디얼리스트 만빵이네요.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당시 해파리 수면법을 고안했다. 이건 미친놈들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니 전쟁터에서 지금
자지 말라고 해도 픽픽 쓰러지면서 자고 자는 건지 죽는 건지 모르는 그 전쟁터에 해파리 수면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정신과 의사가 제정신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요, 전쟁터에서 해파리 숙면법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아마 폭탄 소리 또 그 두려움 공포에서 못 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두려움 공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때 이 참호 전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돌격전을 할 것이냐 라는 상황에서 이 잠을 못 자서 해파리 숙면법을 고안됐다. 이거는 거의 뭔가 코미디 같은 상황인 거예요. 진짜 잘 질문했어요. 전쟁할 때 이런 걸 만들 시간이 있었어요? 네, 역시 그 정신과 의사 선생한테 이건 말도 안 되는 걸 왜 하세요? 라는 걸 타블로 씨가 타진녀를 한번 당하고 나니까 상당히 우아하게 질문 던지는 법을 배웠다, 이 이야기가 되네요. 다양한 촉감 자극, 이미지 트레이닝, 해파리 수면법, 해금 음악 등 각종 꿀팁으로 숙면에 도전하였지만 생각이 너무 많은 예민 캐릭터로 숙면 낙제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타블로 씨는 이런 시시한 거로 가지고 이 수면에 들어가지 않아요. 만일 저보고 타블로 씨가 이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할 때 저는 아니 좋네요. 잘 됐네요. 본인 작곡 하는 거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는데 잠이 안 들면 계속 그 시간에 작곡하고 쓰면 되잖아요. 아니 내일도 할 일이 있는데 내일 잠을 꼭 자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어. 너가 생각을 해봐. 너가 이 남들처럼 똑같이 하루 6시간, 7시간 자고 남들처럼 사는 거는 너 스스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게 아니야. 너는 누구야? 타블로야. 타진녀하고도 싸우고 이긴 타블로인데 차라리 너는 잠을 자지 않고 일주일 내내 일을 했다. 또 작곡했다. 그렇게 해야지 네가 지금 사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이렇게 제가 먼저 타블로 씨하고 이야기를 할 것 같거든. 그런데 이 아이디얼리스트인 타블로 씨의 특성을 다 죽이고 누구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6시간, 7시간 수면을 해야 됩니다. 이런 리얼리스트 원단 같은 틀에 타블로 씨를 쑤셔넣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에 들어갔다는 것도 이분이 요즘에 진짜 본인이 대중들 관심을 끌지 못해가지고 불러만 주는데 다 가고 있는 상당히 꿀꿀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겠네요. 아니나 다를까 사연 보내주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지금 타블로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수면 꿀팁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디 이 방송을 듣고 타블로 씨가 박사님의 상담을 받아 다시 자신만의 특별한 곡을 창조하는 스토리텔러이자 음악가로 거듭나길 바라는 팬의 마음을 담아 사연을 보내봅니다. 오이, 진짜 훌륭한 팬이시네요. 진짜 종연 같은 그런 케이스가 타블로 씨한테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나 또 다행스럽게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타블로 씨가 진짜 세상을 놀래키고 자기만의 색깔을 잘 담아내는 음악을 어쩌면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는데, 그런 그 상황을 참 안타깝게 여기는 팬이 보내준 아주 훈훈한 사연이네요. 여러분, 진짜 이런 사연을 보내주는 팬을 둔 타블로 씨, 그는 여전히 참 사랑받는 예술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WPI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 맞춤 WPI 연수를 준비했습니다. 학생 지도에 WPI가 활용된다고요? 그럼 너무 좋겠다. 학생 지도에만 WPI가 사용됩니까? 아니요. 선생님 여러분의 마음을 아는 게 우선입니다. 교사만 되면, 임용고시만 붙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아셨던 선생님들, 학생 지도, 동료 교사와의 관계,
관리자분들과의 관계, 학교 업무까지 첩첩산중의 어려움을 겪으셨죠? 내가 이 길 정말 가야 하나? 이게 내 길인가? 고민이 많으시죠? 이번 연수에서는 학생들의 마음뿐 아니라 선생님들의 고민과 마음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먼저 선생님의 마음을 알고 학생들의 마음을 읽는다면 교사로서의 성공이 눈앞으로 다가옵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읽고 각 학생들의 WPI 성향에 맞는 생활지도, 학습지도, 진로지도 방안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학년 어떤 학생을 만나도 다 소화할 수 있는 학급 운영 방안을 손에 쥐고 가실 수 있습니다. 교사로서의 전문성, 학생 마음 읽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음 읽기 교사 연수를 수료하시면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 초급 과정 워크숍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도 해드립니다. 마음 읽기 교사 연수 워크숍은 2022년 1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루 4시간씩 이루어집니다. 3월에 각 반의 WPI 무료 검사와 팔로우업 코칭까지 덤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 읽기 교사 연수는 마음 읽기를 통해 되찾은 교실의 저자 선생님들과 함께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02-6207-7430 또는 wpipc@naver.com, 웹사이트 check.wisdomcenter.co.kr입니다.